한길책박물관은 1976년에 창립한 출판사 한길사가 책의 문화, 책의 가치, 그리고 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자 예술마을 헤이리에 2012년 7월 문을 연 책박물관입니다. 한길책박물관에는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아름답고 소중한 고서들,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집을 비롯하여 약 2만여 종의 일러스트 잡지, 판화 등 귀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길책박물관 관장 박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책이라고 하면 먼저 정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책은 우리의 참다운 거시자 스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의 한 끼의 식사가 몸의 양식이라고 하면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책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네, 글자가 필요하겠죠. 네, 그 글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는 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한 그 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약속으로 글자를 만들었고 지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책으로 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문자는 BC 5000년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쐐기 모양과 같아서 또 쐐기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 수메르 사람들이 그 주변이 삼각지였기 때문에 진흙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흙으로 점토판을 만들어서 책을 만든 것이 최초의 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BC 3000년경에는 이집트에서 사물의 형상이나 또 사람의 형상을 분떠서 만든 상형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2000년경에 중국에서 그 한자를 만들었죠. 이렇게 문자를 갖게 된 나라에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책의 원료가 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만들었고, 종이가 널리 사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 그 시대로부터 지금은 아주 공장에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뽑아내는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를 누가 발명했을까 하면 여러분은 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체륜, 그러시죠? 그렇지만 그 체륜이라는 사람은 종이를 개량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종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인해서 그 섬유 속에서 뽑아내는 그 종이를 실험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네, 먼저 사자생 얘기부터 한다면요. 그 당시에 사자생이란 무엇이냐면, 책의 글자를 하나하나 베껴서 책으로 엮어내는 사람들,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사자생 또는 필경사라고 했는데요. 아무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종교의식에서 필요한 그 책을 베껴내기 위한 그 수도사나 수도원에 계시는 그 신부님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세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42행 성서입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가 1453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본문이 좌우 2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단이 42단으로 되어 있어서 42행 성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한길사에서 책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이 42행 성서는 오리지널 42행 성서는 아니고요. 복각본입니다. 1990년대에 독일에서 한정판으로 인쇄한 복각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 장인이 펴낸 초서 이야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또 저희가 아름다운 책 중에 또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길 책박물관에 오시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3권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이야기할 때 인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인쇄술에는 목판 인쇄와 금속 인쇄가 있는데요. 먼저 목판 인쇄는 목판에 책 모양으로 그대로 글자를 써서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금속 인쇄는 목판 인쇄의 단점을 보완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활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고 각각의 글자를 활자라고 하는데 주로 나무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금속으로 대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금속 활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1377년에 제작된 고려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텐베르크가 사시 만든 그 납활자, 금속 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그러한 훌륭한 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책이라고 맨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엄마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그림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책에는 글자가 없지만 아름다운 사파가 있었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길 책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18세기, 19세기의 아름다운 그림책이 다소간 많이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그림책도 보고 그 또한 그 소장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화적인 소양도 좀 기르시고 또 그 사파를 배움으로 인해서 또한 필사를 해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 문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체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중 이정아입니다. 인중은 저의 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별명, 별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중은 어지린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세상 모든 것에는 어진 것이 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붓과 함께 지낸 지 25년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컴퓨터 타이핑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직접 손으로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차이점은 흔적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이더라고요. 타이핑을 하면 바로 지운 버튼을 눌러서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연필로 쓰거나 펜으로 쓰거나 특히 붓으로 쓸 때에는 절대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의 흔적이 남겠죠.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의 흔적이 남고요. 서예는 그냥 아예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한 마음으로 쓰게 되고 좋은 내용만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글씨를 쓸 때 호흡이 좀 멈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궁서체를 쓸 때는 정말 진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숨이 조금 탁탁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다가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숨이 탁 막힐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천천히 나의 텐션에 따라서 호흡을 하라고 하죠. 글씨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좀 오히려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나의 텐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악필인데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딱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립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써보시라고 해요. 글씨를 나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막 쓰다 보면 저도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조금 천천히 글씨를 써보시고 그러다 보면 글자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뜯어서 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지를 쓸 때에는 기역과 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이렇게 썼으니까 이 아는 길이를 어떻게 할까, 굵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천천히 찾아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모양이 나오면 그걸 조금 더 천천히 쓰던 걸 빠르게 쓰다 보면 나만의 필체가 나오니까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천천히 써보시고 좀 뜯어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붓으로 쓰고 또 연필로 쓰고 펜으로 쓸 때 정말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를 많이 아시게 되실 텐데 그 매력에 푹 빠지셔서 손편지도 자주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더 북 안녕 책 사유하는 이미지 제1차 시 필사 붓필 백길사 이번 교육은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그리고 한길책박물관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필사란 무엇일까요? 좀 전에 한자어로 살펴봤듯이 붓으로, 펜으로, 연필로 베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껴 쓰다 보니 가장 속도가 느린 독서 방법이겠죠. 그렇게 느린 독서 방법이다 보니 책을 읽는 방법 중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읽는 독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필사란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만의 정의도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필사란 무엇일까 한 줄 정도 짧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단, 기억에 남는 글귀를 적어두거나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것을 적어두는 것, 이것은 필사가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메모. 그것은 메모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필사를 우리가 왜 해봐야 할까요? 분명히 뭔가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필사를 해보는 것일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필사의 장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필사는 책 속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문장이나 내용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춤법 교정 훈련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 바르게 적힌 활자를 통해 평소 헷갈렸던 맞춤법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였나? 히였나? 우리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느새 정확한 맞춤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는 호흡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영상에서 서희가 선생님의 영상을 보아서도 느꼈겠지만 글을 써가는 그 시간 안에는 나만이 느끼는 호흡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짧은 호흡에 그렇다고 숨을 안 쉬면 안 되겠죠. 자, 짧은 호흡이든 긴 호흡이든 내가 삐뚤어지지 않게 쓰기 위해서 또는 이 작가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해지게 쓰기 위해서 나만의 호흡을 느끼면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글을 써내려가는 호흡을 나도 모르게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필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글씨를 쓰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을 없애주는데 필사만한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사와는 조금 다른 글쓰기는 하지만 일기를 쓸 때에도 차분해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처럼 손글씨는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죠. 자, 어때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필사를 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반드시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출처 등은 밝혀야 해요.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 나만의 창작물과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원작자의 작품도 보호하고 자신의 창작물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작가명이나 작품명, 때에 따라서는 출판사,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우리 필사를 하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사할 작품을 정하고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나누어 조금씩 필사하여 완성을 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사는 무엇인가? 필사하면 어떤 것이 좋죠? 또 필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작품을 정했으면 한 호흡에 또 긴 호흡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호흡에 필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필사